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조금 전에 고동환 님이 저보고 더마카 까지 말라고. 제가 언제 깠다고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저를 구박을 하세요? 네, 더마카 좋아하는 건 좋은데 왜 저를 구박을 하시나요? 네, 요즘 저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셨네요. 네. 복두꺼비 님이 봄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뉴스들은 아직도 온통 매서운 바람이 분다. 언제쯤 따뜻한 뉴스가 불어오나 해주셨는데요.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제비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제이비. 그리고 제가 할 말을 고추장떡님이 해주셨는데요. 네. 거참 좋아요는 들어오면서 누르는 버릇 좀 들읍시다.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예. 공유도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3부에 지금 김종민 최고위원이랑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결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얘기를 좀 했잖아요. 댓글이 엄청 폭발했어요. 그 얘기는 잠깐 남겨두고 네. 다른 본방부터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AS 타임 들어갈게요. 네. 저보고 또 너무 승질 부린다고 김지현님이. 왜들 이러시나 진짜. 옥종배. 여기서 문제. 네. 옥종배는 캐릭터일까요? 진짜 성격일까요? 캐릭터예요. 자, 빨리 이제 AS 빨리 가. 뭐. 네, 제 침묵의 답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의원직 사퇴로 배수진을 친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출연했었죠. 네. 이사야님이 제비가 입을 못 대네. 김진애 의원님이 너무 말을 막 따다다다 해주시니까 제이비가 입을 못 댔다고. 근데 이제 그게 양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편하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현다미 님이 환불 언정대 진애 언니 멤버 추가해 주셨고요. 오. 환불 언정대 아세요? 이 사람이 지금 제가 그 노래도 운동할 때 맨날 듣는데 운동하는 데서 맨날 틀어놔요.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운동 리듬하고 딱 맞아. 그 몇 박자지 그게?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신곡을 들으셔야 될 텐데 환불 언정대도 좀 노래가 옛날. 아니 그게 나온 게 몇 달이나 됐다고 뭐 또 신곡 얘기야. 작년이거든요. 해피제이님이 네. 민주당은 김진애 후보 토론 제안 당당히 받아서 토론합시다 해주셨고요. 저 사회 보러 가야 돼요. 아, 하실 거예요? 네? 진행하실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일단 제안부터 해보라고. 받아보고. 네. 주써니님이 네. 스탠딩 자유토론 생각만 해도 쏘쿨 정치꾼들의 놀이터는 그만 해주셨고요. 강비호님이 굳이 사퇴 안 하셔도 되는데 해주셨고 네. 반면에 김윤택님은 응원하면서도 살짝 불안해요. 왜? 너무 과열돼서 단일화가 주제가 되면 안 될 텐데 해주셨고 팬킹 라이킹님은 적어도 이번 사태건으로 밋밋했던 여권 선거판에 MSG 흥행요소 MSG가 한 줌 던져진 것 같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MSG라는 표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시겠죠. 혼내키실 수도 있어. 네. 자, 그리고 다른 주제에 넘어갈게요. 네.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에 이건 욱해야 돼 이제. 100억대 투기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거를 이제 제기한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대출 다 막는다며. 아하. 아니 도대체 대출 어떻게 받았는지도 캐야 돼 정말. 캐야죠. 소휴님이 네. 이런 걸 의심했었다. 그치? 살맛 안 난다. 14명뿐이랴 전수조사라 해주셨고요. 미송님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네. LH 투기 관련자들 본보기로 네. 아주 무거운 벌을 줘야 합니다. 어디 뉴스 봤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묘목 다 심어놨더만 갔다가. 네. 농사 진다고? 그러니까 그 보상 더 받는다고. 아하. 네. 이승민님은 시스템 엉망진창. 하지만 비단 거기만일까? 김카형님은 예. 아니 JB 내부 고발자 물어보면 어떡해요. 회사를 잘 모르시네. 누가 제보했는지 벌써 눈에 불을 켜고 찾을지도 몰라요. 저는 내부 고발자가 누구냐고 묻는 그런 어떤 그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제보까지 이루어지는 이게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서 공공연했다면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내부 고발이라고 하면 결국 LH 직원일 텐데 그러면 여기서 색출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내부란 말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제가 볼 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어쨌든요. 네. 그 의견을 안 굽히셔. 촌철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예. 네.
이팅풀님이 네. 처벌이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요? 투기하면 수십억 버는데 5천만 원이 무섭겠어요? 껌값이야. 아, 그렇지. 이 정도면 난 5년 살고 나온다. 이런 분도 많았어요. 빅싱글님. 네. 국토부, 기재부 등 이권이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모든 부처들을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뭐 동의. 네. 어떤 분은 부처가 탄생한 이래 다 조사하자 이런 분도 있었어. 그 전에 한번 그런 기사 나온 적 있잖아요. 그 어떤 부처 어떤 그 과장급 이상인가 강남에 사는 비율 뭐 이런 거 나온 적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거 국토부였는데. 네. 고구마 줄기님이 LH 고구마 줄기 나왔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후속 조치인데요. 최최님이 청렴 서약, 청렴 교육이 무슨 소용이냐. 본질적인 그렇죠. 부분 이해 당사자는 못 사게 해야 된다 해주셨고. 제가 볼 때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뭐 청렴 서약한다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속이냐 돈이 속이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양심의, 제가 볼 때는 걸리면 쫄딱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이 있나? 거덜내게 만들어야 된다고 법이 있을까요?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아, 국회 가면 또 하세요를 텐데. 최영근님이 네. 윤석열 총장 출동해야죠. 예, 그렇죠. 해야죠. 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인 JB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냐? 뭘 빨리야? 평상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열었죠.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사청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했어요. 네. 직을 걸어서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총장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분석의 초점은 이런 윤석열 총장을 대하는 여권의 전략과 태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흡수 전략을 펼 것이다. 흡수? 빨아들인다. 아하. 그래서 흡수 전략하에서 내보이는 태도는 경청 모드일 것이다. 아, 듣는다? 경청. 그죠? 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이미 그 전망의 근거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은 뭐가 된다? 스펀지 밥이 아니라 스펀지 당이 될 것이다. 아, 네. 스펀지 밥 알아요? 네. 저 어릴 때 우리 애들하고 많이 봤는데. 아무튼 스펀지의 특성은 튕겨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흡수. 네. 빨아들인다라는 네. 거죠. 그죠? 자, 이건데 이렇게 보는 근거가 이런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다.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눈길을 끄는 걸 어제 민주당에서 공식 논평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뭐 대변인 발로 나온 거는 뭐가 있긴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김종민 최고위원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했던 이야기에 맥락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네. 입법 과정에서 이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은 이제 표출될 수 있다. 그다음에 경청할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경청하는 태도로 반발을 흡수한다. 이런 건데요. 요거를 더 리얼 버전으로 말을 바꾸면 뭐가 되느냐? 대거리 안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안 할 거다라는 객관적 전망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하나 변수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건데 당의 공식 입장 행보와 네. 당 소속 의원들의 행보는 가끔 네. 어깃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 이게 눈치가 없든 아니면 튀고 싶어서든 아니면 뭐 울분에 차서든 동기가 뭐든지 간에 네. 개별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그러면서 다시 어떤 갈등 어떤 프레임으로 엮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전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 범위 밖에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 공식 라인에서의 이야기다. 네. 요거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아마 분석과 전망을 해보도록 하는 건데요. 제가 흡수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흡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의 성격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체는 당연히 입법이니까 국회가 되겠잖아요. 네. 이건 뻔한 성격이잖아요. 근데 이 뻔한 성격이 의외로 행위의 강도와 폭을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 국회는 당분간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국회는 그러니까 정당도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경청 모드를 견지하는 게 정답이죠. 이 점이 윤석열 총장의 반발에 대거리를 안 해도 되는 근거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둘째, 윤석열 총장의 행위도 제한되게 돼 있어요. 의견을 제출하는 각계의 한 부분으로서 입을 열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 이상의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네. 그 이상의 행위를 하는 순간에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되는 거고요. 조직 논리를 앞세운 정치 행위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점을 종합을 하면 당장 목마른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지 민주당이 아니다. 어허, 네. 이런 어떤 그 1차 분석 결과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요인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바로 윤석열 요인인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 중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른바 원칙론을 앞세워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조국 수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그렇죠. 없었다. 네. 수사의 원칙론을 제기를 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징계 시도에 대해서는 제도가 정한 근거와 절차를 앞세웠습니다. 절차의 원칙론을 제기를 하면서 맞받아쳤어요.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본인은 어떤 본인의 행위에 대한 어떤 그 모드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이거는 원칙적인 대응일 뿐이다. 그다음에 원칙적인 행위일 뿐이다라고 계속 본인의 정당성을 그렇게 주장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입법 사안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원칙론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의견 개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대목에서 다시 읽어야 하는 윤석열 총장의 멘트가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는 뭔가 상반되죠. 상충된단 말이죠. 네.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 멘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중의 의미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이중. 자, 첫째는 내가 사퇴 투쟁을 벌인다고 해서 막을 수 있겠냐 그걸. 이런 회의론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차하면 직을 걸 수도 있다라는 이른바 경고성도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첫째 회의론. 회의론이 의견 개진 후 침묵으로 연결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회의론이 직을 거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연결된다면 윤석열의 원칙에서 일탈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명분상 꿀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경고성. 이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만약에 부하 검사들의 사퇴 릴레이로 이어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수사처 신설을 관찰할 작정이라면 오히려 그게 판을 일정 정도 정리해 주는 효과로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정리해 주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 검찰 조직이 공소청으로 전환된다면 그에 따른 인원 정리 문제를 자동 해결하는 셈이 되고 두 번째는 떠날 검사 떠나고 남을 검사 남게 되면 더 이상의 반발은 없어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수사청 신설이나 공소청 전환의 실무 작업의 판을 사전 정리하는 의미를 띈다. 오히려 손 안 대고. 그러니까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분석은 여권 대 윤석열 내지 여권 대 검찰이라고 하는 단선 구도만 놓고 한 것이고 다른 요인이 하나가 더 있죠. 야당과 언론. 네. 이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활약상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요인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사실 이건 불을 보듯 뻔하죠. 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올지. 최대한으로 논란을 불지필이할 가능성 100%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싸움터를 국회의사당에서 저작거리로 확장하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죠? 네. 하지만 이 요인도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EV 범주, 입장 표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민주당이 이것조차도 경청 모드로 대하면 무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논란의 폭발력과 지속성을 담보할 에너지원을 찾으려 할 텐데 그게 바로 검사들의 반발 사표가 되겠죠. 예를 든다면. 오호, 네네. 근데 사표가 릴레이로 이어진다면 논란도 릴레이로 이어가려 할 거고 더 키울 수가 있겠죠. 커지겠죠. 예. 그렇죠. 근데 여기에 두 개의 변수가 있어요. 또 변수가 있어요? 네.
뭐 분석이라는 게 항상 변수 짚는 게 분석이니까. 네네, 첫째, 네. 검사들의 줄사표는 윤석열 총장의 옷 벗어던지기 여하에 따라서 종속돼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죠. 수사청 설치 법안이 발의가 되면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지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기사가 게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있었죠. 예. 이런 기사가 나오는 배경이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옷을 벗어던지면 부하 검사들도 줄줄이 사퇴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판을 계속 키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야당발, 언론발 어떤 논란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가변적인 요인이죠. 그러면 다시 시발점이 되는 윤석열 총장은 정말로 옷을 벗어던질 수 있느냐? 그걸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네.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냐? 수사청 설치 법안 발의 시점과 처리 시점에 차가 난다는 겁니다. 그죠? 있죠. 시차가 있죠. 예. 예, 상식적으로는 법안 처리 시점에, 다시 말해서 수사청 설치가 기정사실이 되는 순간에 사표 행렬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전망이겠죠. 그죠? 네. 지금은 의견을 개진할 단계이지 행동을 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일정표대로 6월에 처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이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타이밍은 검찰총장 교체 타이밍이에요. 네, 그렇죠. 임기가 7월까지니까. 그러니까 이 단계에 가면 윤석열 총장이 옷을 벗고 말고는 전혀 중요한 변수가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어차피 벗어야 돼요. 어차피 벗게 되는 거죠. 네. 이 단계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주목 대상이 아니고 후임 총장이 주목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올 거냐. 네.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변수가 이제 접합이 되는 건데요. 윤석열 총장이든 검사들이든 이 사표를 내서 항의를 표하는 이런 행위는 법안 처리 시점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네. 윤석열 총장의 사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의 옷 벗어던지기에 자극받을 여지도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조기에 행동에 나서고 검사들이 뒤따른다면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이걸 주목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냐면 이거는 그 자체가 국회의 입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정치투쟁이라고 하는 역비판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틀 연속으로 과감하게 치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무한질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윤석열 총장이 아까 얘기했던 원칙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는 민주당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충격을 그러니까 흡수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정리를 하면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법안 발의 시점이죠. 언제냐? 오늘 얘기 들으니까 좀 늦어질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애초 공언한 대로 이번 주에 법안 발의를 한다면 발의 직후 1차로 EV 전쟁은 개시가 되겠죠. 그죠? 네. 의견 개진 차원에서 EV 전쟁은 개시가 될 텐데 자,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정면 돌파할 거냐 아니면 여기도 이것도 시간 조절을 할 거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유일한 변수고 가장 근접해서 지금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핏 생각을 하면 이 사안이 보궐선거와 결합되는 것은 별로 반길 일이 아니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발의 시점을 미루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조간을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 발의 연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일제히 나왔어요. 맞죠. 그리고 아까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죠? 맞아요. 이번 주는 일단 아니고. 이번 주 아닌 것 같았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법무부와 당정협의까지 이야기하던데 근데 당정협의도 안 하고 그럼 이번 주에 발의한다는 얘기가 들어온 거 왜 나왔느냐.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게 궁금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마냥 그러면 늦출 거냐.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 이후로 그런 발의 시점을 늦출 거냐.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애초에 공언보다 한 달 넘게 늦춰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점에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현상이죠. 무리가 있는 거고 또 이 자체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뭘로 비춰지겠습니까? 눈치 보기로 비춰지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또 하나 역의 부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의 반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법안 발의 일정을 잡았을까? 그다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의 반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이 청와대에서 속도 조절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걸 진화에 나섰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아, 윤석열 총장이 박수 전적으로 수용합니다라고 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형식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이걸 반발할 거다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을 했을 거고 거기서 입법 전략을 짰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전혀 예상을 못했던 윤석열 총장의 이제 어떤 그 말 전쟁 개시로니까 뜨거 해갖고 그럼 일단 뒤로 밀어 무조건 이랬다라면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전략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일정하게 어떤 뭐 그 타이밍을 미세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마냥 무한정 그러니까 그 늘리기는 네.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에서. 근데 뭐 하긴 뭐 정치는 워낙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입을 열었기 때문에 여론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또 체크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강도가 세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뭐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세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도 한번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마지막 문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정치는 생물이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내지 정치는 럭비공이다. 네, 조금 얍삽하시네요. 얍삽이라니. 네. 자, 그런데 지금 약간 저에게 속보가 도착했습니다. 뭔 속보? 윤석열 총장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 관련 대변인 설명이 전달이 왔습니다. 네. 총장은 전화 인터뷰 등에 응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날 국민일보 기사에 대한 보충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에 설명을 했을 뿐 총장은 금일 기사를 확인하고 불쾌감을 표했음. 이게 그 대검 대변인의 공식 발표입니까? 네. 그 중앙일보 보니까 40분간 인터뷰 때 이렇게 나오던데. 전화 통화를 했다고 그랬죠. 네, 전화 인터뷰라고 표현이 돼 있죠. 네. 근데 아무튼 응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보시면 지인의 부탁에 설명을 했을 뿐이다. 이제 사적인 어떤 대화. 총장은 금일 기사를 확인하고 불쾌감을 표했다. 그래요? 이것도 또 재미난 현상이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자, 그리고 지금 댓글이 거의 폭발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눈이 좀 아픈데. 아니, 봐봐. 누구예요 지금? 메루신 멘도사. 얍삽이 제 입이라고 바로 달리잖아 지금.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 얍삽이라니. 전 더마카예요. 장영익님이 장영익님이 윤 총장 참. 요즘 허참이 유행이야. 이거 유행이야. 안성호님이 네. 100번이 아니라 한 번만 딱 제대로 걸어라. 해주셨고요. 이정환님이 JB는 늘 한 발 앞서가네요. 크크크크. 민주당은 스펀지당이래요. 근데 왜 난 고구마 먹은 기분이지? 고귀한 사람님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음. 그냥 팝콘각. 구경하자는 거죠. 성난 가브리엘라님이 두 손에 떡 있었는데 떡 하나 다른 사람 주려니 아깝겠지. 두표다님. 네. 대선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네.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가 아니라고 했지만 인터뷰라고 났던 그 기사에 보면 윤석열 총장이 수사 기소를 융합한 전문 수사청을 역제안하는 말을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위경호님이 네. 거대 검찰청 여러 만들자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 반부패 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안보수사청,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박로스님은 윤석열 총장은 정치에 관심 없는 거 맞죠? 기득권이 중요할 뿐 해주셨고 네. 배성용님이 임기 4개월 남겨두고 직을 건다고? 인터뷰도 보수 언론만 하고 어이가 없다 해주셨고 네. 달라이 노마님은 네.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 뭐가 문제? 그만 내려놔. 마이 무고 따위가. 그리고
최성숙님이 네. 수사한 자가 기소까지 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는 누가 확인을 할 수 있죠? 물어주셨고 네. 아이스 하울님이 그동안 수많은 검찰총장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만큼은 절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역대 총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총장이 될 거는 거의 100%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그죠? 임기 막판 스퍼트 내는 걸 보니 인지도는 하여간 그 탑. 그죠? 네, 저 좀 읽을게요. 임기 막판 또 구박에. 임기 막판 네. 스퍼트 내는 걸 보니 퇴임 후 정치권에서 저 얼굴과 이름을 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사행심 조정하기 때문에 내기 걸자는 얘기는 못 하죠. 그죠? 아니 뭐 거셔도 돼요. 네, 저는 이미 참긴도설에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안 할 거라고 거셨잖아요. 네. 그렇죠? 건 적은 없어요. 그냥 얘기만 했지. 근데 정치는 생물입니다. 야, 또 저렇게 받아치냐.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지. 예. 말을 뭐 한마디도 말을 못 해. 네.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JB를 이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나를 그래요. 이를 갈고 옵니다. 그래요. 농담이에요. 원위치에만 갖다 놓으세요. 전유성 님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믿는 사람 있나요?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은 국가적인 엄청난 재난입니다. 사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토론하는 거는 저는 나쁠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뭘 가지고요? 아니 이게 뭐 수사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정말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네. 정말 법치 말살이고 헌법 정신 파괴냐? 뭐 토론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그 국민 전체적인 어떤 법에 대한 인식도 더 확장이 되는 거고 저는 나쁠 거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이재훈님이 더마카님 프로그램 수준 높이는 용어 사용해 주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촌철님이셔. 제가 촌철님들의 말은 잘 들으니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저 채증이 내려가는 거 같지? 네, 그리고 민주당이 수사청 법안을 발의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EHH님이 늦춰지면 민주당 끝. 들국화님 끌면 끌수록 민주당은 손해. 아까 잡음이 더 많아 빨리 끝내주길 바랍니다.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얘기했잖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했고요. 예. 김화영님이 더마카님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소원이에요. 종배님 소원이에요. 김화영님 이름 좀 한번 불러주시죠. 김화영님. 네. 네, 김화영님 반가워요. 네, 이런 부탁은 저희가 또 들어드립니다. 그럼요. 우리 고객이신데 우리와 함께하는 동반자이신데 그죠? 지금 JB가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토론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차상수님이 그 토론 70년간 하고 있다고. 할 말 없네. 근데 70년 동안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했고 네. 국민적 토론 좋잖아요. 네. 국민적 동의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는 또 그것도 아전인수 해석할 것 같아요. 여야가. 당연히 그러겠지 거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랬잖아요. 여야 간 토론보다 국민적 토론. 좋잖아.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잘 빠져나가죠. 네, 그만할게요. 목이 메요. 좀만 얘기 더 하세요. 마몽님, 천하의 제비님을 갖고 노는 더마카 아니에요. 갖고 놀지 않습니다. 네. 명케이님이 김화영 이름 이쁘네요. 또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네. 김금숙님이 신뢰를 잃은 검찰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국민은 알고 있는데 누구는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네. 네, 그리고 담담님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막다른 골목에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분간 스펀지가 될 것이다. 먼지가 아니라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 있었는데 옛날에. 알아요 그 노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불러주세요. 됐고 그거 말고 스펀지가 될 것이다. 아마 전략을 이렇게 짤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봤는데 한번 봅시다. 네. 공식 라인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여기서 또 하나의 재미난 또 포인트는 공식 당 지도부는 이렇게 딱 잡았는데 모두를. 이미 개별 의원 얘기가 나온 게 있죠. 뭐 여러 명 벌써 나왔어요. 홍영표 의원, 네. 차기 당권을 노리는 홍영표 네. 의원이 여기서 이제 당 소속 의원들하고 사인 교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네. 중요한 또 이제 어떤 관전 포인트이자 체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홍영표 의원이 지금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또 이제 어떤 거고 연동이 되느냐면 그것도 나중에 한번 좀 진단을 해보겠지만. 며칠 뒤면은 이낙연 대표가 이제 사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후임 당 대표 이제 경선 구도가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 대표 도전에 이제 나서고 있는 분들은 또 지지층에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하고 또 연동이 되어 있겠죠. 네. 네. 아무튼 정치라는 게 그래서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비상구를 열어두신 JB 다음 분석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열어둬야지. 네. 왜냐하면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의 자연의 법칙 갖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두님이 토론은 됐고 빨리 법안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장훈철님이 JB를 빛나게 하는 더마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 네. 마무리하죠. 네, 마무리하세요. 그거는 JB의 권한이시니까요. 뭐 혹시 할 얘기 더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만하시죠. 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저도 함께 불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